생활치료, 습관치료라고 해도 좋습니다. 습관치유라고 할게요. 비슷한 개념인데, 암 관련해서 유명한 분 중에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의사시죠. 그분은 생활의학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매우 동의하는 바고요. 생활의학의 중요성, 그리고 생활의학이 근본 치유에 가깝다. 암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암의 본질을 공부하면 할수록 암은 지구가 이 우주에 생긴 이후로, 생명체가 생긴 이후로, 인간이 생긴 이후로 그 수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주기를 갖는가, 그런 생명의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요.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조금씩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 모든 이치가 우리 생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 안에. 임신을 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배아였을 때, 태아였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몇 살까지 커가고, 그러다가 더 이상 숫자는 늘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사라지고 또 후세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고, 이런 과정이 우리 인간의 생명 발생에 다 들어있고, 암은 그 생명 발생의 시스템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악용한다고 할까? 그 시스템을 하이제킹, 납치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견들이 없습니다. 암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려면, 암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빨리 이렇게 튀어나온 녀석을 효과적으로 막 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우주에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인간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에 모든 놀라운 이치들이 다 들어있는 그 이치하고 싸운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고 좀 큰 비를 피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쓴다면 아주 좋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한계가 있다. 현대의학적 치료가. 요만큼의 그 한계가 있지만 급한 불을 끄고 큰 비를 피하는 데 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치유는 뭘 해야 되는가?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국소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주치였던 분이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큰 유명 인사가 주치의로 삼았겠죠. 그때 시한부 한 6개월 못 넘긴다고 했는데 한 6년 이상을 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망했기 때문에 실패라고도 하고, 그러나 6개월을 6년 동안 건강한 활동을 해가면서 지낼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암 관련 또는 일반 의사들에게 이런 보수교육할 때 유명한 강사이고 또 벤처 기업을 만들기도 한 분인데, 그분의 책의 그 질병의 종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한 3만 개의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네트워킹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3만 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만 개를.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온 입구에 이제 여기 후성 유전학실 이렇게 써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물무늬 비슷한 거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
어디를 보여줘야 되나? 우리 각 뭐 병원장실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 무늬가 좀 일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생명체는 저렇게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킹 이게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네트가. 예. 그렇게 연결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 의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암이라는 질병을 대할 때 첫째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줌 아웃 하세요. 그래서 줌 아웃.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 보려고 하라고. 지금 당신이 눈앞에 요거 툭 튀어나왔네, 요게 성장인자네 하고 막 없애니까 훅 주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금방 또 내성이 생겨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쪽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통으로 줌 아웃 하라. 줌 아웃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전체 쭉 이렇게 화면 넓게 보는 거. 예. 통으로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국소로 다스리면 꼭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나오고 다른 걸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활치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국소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까 큰 비를 피하고 좀 급한 불을 끄는 데 쓰는 이건 뾰족한 치료죠. 이건 빠른 효과를 내는 치료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유효기간이 짧아요. 이 치료도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만 통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생활치료입니다.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치료를 훨씬 위대하게 보죠. 이거는 긴가민가 또 약간 도움은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죠. 이 관점이 혹시 있으셨다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이것은 약간의 수명 연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바탕이 튼튼하고 이거를 잘 쓰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겨서 완치하기도 하고 그 완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에 보다 우리한테 오랫동안 습관되고 교육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호흡 습관, 그리고 뭐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인간관계 습관 이런 것이 다 해당하겠는데 그런 좀 마음적인 것뿐 아니라 마음적인 거가 제가 이렇게 심신의학은 제일 밑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100%다. 이런 건 30%면 뭐 최고 좋은 약입니다. 강타자가 3할 10번 중에 3번 안타 치면 최고의 강타자이듯이 와 30%가 다 좋아진다고 기가 막힌 약이 나왔네. 이렇게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활치료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좀 구체화해서 해보자면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풍욕하고 얼싱입니다. 뭐 맨땅요법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우선 얼싱에 대하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얼싱이라는 말이 이게 얼스, 이게 지구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땅이라고도 하죠. 이게 명사인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는 땅이라는 게 또 동사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 이런 우리가 인문학적인 표현이 있죠. 그때 땅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뭐 현실. 네. 또는 구체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땅 하면 떠오르는 거, 또는 토대가 되는 것, 뭐 이런 거. 또 음양으로 따지면 음적인 것, 반대로 하늘을 양이라고 하죠. 눈에 잘 안 보이고 에너지이고 기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얼싱이라는 말은 공학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저기 좀 우리가 어스 시킨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접지시킨다 그래요. 이렇게 접하게 한다. 땅에 접하게 한다. 1차적으로는 피뢰침 확 이렇게 될 때 이 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이 전기를 땅으로 쑥 이렇게 전기를 아래로 땅 밑으로 내리는 거를 접지한다고 그래요. 얼싱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벼락의 피해를 건물들이 막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도 이 현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싱이. 다시 말하면 땅을 마이너스 전기라고 보고 하늘에 뭐 벼락이 치면 이게 이쪽으로 샥 빠져나가야 되지, 이게 온전히 건물에 닥치면 이제 이게 파괴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플러스로 우리 몸이 전체로 플러스 전기로 많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절부절하게 돼요. 안절부절.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가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양전하가 지나치게 많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양이라고 했죠. 양의 속성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동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뜨겁다, 뭐 뚫고 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홀수를 양으로 수를 봐요. 음은 음은 짝수로 해당합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움직임이 좀 더 정적이다. 그걸 음이라고 그러죠. 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촉촉하다, 시원하다, 뚫고 나간다기보다는 잘 품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뜻이죠. 이걸 주로 여성성이라고 하죠. 모성성 이렇게 짝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홀수라는 거는 홀로 된 게 있다는 뜻이죠. 하나도 홀수고 일도 셋도 짝이 딱 맞는 거 있는데 하나는 홀로 있어요. 이거 없어. 짝수는 짝이 딱 맞다는 뜻이죠. 근데 짝이 맞으면 정적인 특성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딱 짝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 짝이 하나 안 맞은 게 있으니까 이게 막 안정을 취하려고 짝을 막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를 막 벌나비에 비유하고 여성을 꽃을 비유하듯이 남자들이 막 이렇게 껄떡거리고 막 다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뭔가 막 빨리 안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성의 또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비로소 차분함을 느끼는 거나 비슷한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양전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 전자를 취득해 갖고 자기가 전자는 전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거는 음이죠. 음전화를 음이에요. 전자는. 그래서 전자를 남의 것을 딱 뺏어 갖고 자기는 안정시켜요. 그러면 얘가 또 전자를 뺏겼잖아요. 그럼 안정되던 세포가 또 막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또 누구 거 뺏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지만 군대에서 막 철모다 뭐 이런 거를 매일
뭐 다 점검하는데 가끔 어쩌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만약 이건 큰일 나니까 몰래 옆 내무반이나 이런 데 가서 남의 걸 훔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 거 없으면 또 걔는 어쩌겠어. 또 딴 데 가서 또 훔쳐오겠죠. 이게 막 계속 돌 수 있어요. 꼭 그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정신사납게 되죠. 서로 막 견제하고 서로 긴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듯이 이렇게 양이 지나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양전하가 뭐 마이너스 25mV 정도 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요. 플러스 0일 때 또는 플러스 전기일 때 그럼 이게 주로 만성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양전하가 막 된 거를 어스 시켜야 돼요. 땅 밑으로 좀 쭉 내리면 여기가 좀 평온해진다는 뜻이에요. 막 여기저기 나도 안정하려고 남의 전자 뺏고 또 그 사람 걔는 또 그 세포는 또 남의 전자 뺏고 이런 막 아사르판이 안 되려면 어싱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싱을. 그 어싱을 시키는 게 뭐냐면 맨발로 땅을 걷는 거예요. 땅을. 어싱이라고 하는 실체가 전선을 땅에다가 이렇게 시킵니다. 예, 그라운딩, 얼싱 또는 그라운딩. 그라운드가 이게 땅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바닥 뭐 이렇게. ing 이것도 그라운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라운딩 그러면 되게 뭔가 차분해지는 것, 안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공학적 원리하고 비슷해요. 땅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흘려가게 너무 양으로 된 것을 차분하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싱이라는 것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막 옆에 세포를 손상시키고 막 전쟁판 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라앉혀준 역할을 한다. 이 원리를 갖고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말은 뭐 그럴듯한데 진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 세포 중에 각각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뇌세포 중에서 제일 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가장 많은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네? 생각하는 거.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생각은 굉장히 선명한 의식이어서 이거가 대부분 아닌가? 라고 우리는 인식되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아주 선명한 의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3%다, 5%다, 7%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복잡하니까 전 10%라고 할게요. 선명한 의식은 우리 전 존재에 많이 잡아줘도 10% 이내고요. 모호하거나 깜깜한 거가 90%예요. 그래서 이제 선명한 걸로 치면 생각이 가장 많다는 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다 보면 생각은 겉표면에 불과하고 뭔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균형을 잡는 세포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균형. 아까 여기서 통증보다 더 중요하게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로 잡고 이렇게 해버릇하면 균형 잡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인간의 세포에서 왜 균형 잡는 세포가 제일 많을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여러 원리, 의학의 원리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건강은 균형입니다. 균형. 면역력 이렇게 하면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면역은 숫자로 따지면 2인데요. 셀프와 나 아닌 거, 넌 셀프를 구분할 줄 알고 또 얘를 자꾸 밀고 들어오면 물리칠 수 있는 힘이죠. 분별하는 지혜이고 물리칠 수 있는 힘. 어쨌든 이 두 개를 상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무조건 높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면역력이 지나치게 높아갖고 병이 되는 거 있죠.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그래서 면역이 제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 면역의 균형을 획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세상은 둘이다, 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은 뭐 혹시 없나? 일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데 그냥 이런 건 생명력이라 할 수 있어요. 생명력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말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생명력은 높으면 좋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통으로 하나, 전체인데 면역력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튼 균형 잡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그러니까 질환이라는 거는 균형을 잃은 거예요. 뭐가 절대적으로 없다기보다도 균형입니다. 근데 그 균형이 어떨 때 잘 잡아지느냐? 차분할 때 잘 잡아져요. 차분하게 안정될 때. 안 그러면 막 제가 약간 과장해서 비유하면 호흡이 뜨고 이렇게 아까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자율신경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감신경이 막 뜬 거예요. 잠깐 뭐 있나? 이렇게 막 봐야 될 때. 부교감신경은 차분하게 안정된 거잖아요. 차분하고 안정될 때 비로소 이런 균형을 잡는 게 좀 딱 돼요. 근데 솜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대 그러면 막 먹으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호흡이 좀 안정돼 이게 좋다고 그럼 하나 먹어볼까 뭐 이렇게 좀 이 정도면 배부르는데 소화가 조금 안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되는데 막 마음이 들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좋다고 그러면 그게 그냥 엄청 또 뭐 이상하다고 그러면 또 좀 찬찬하게 좋은 면과 또 안 좋은 면이 두 개 다 있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그냥 획가닥 던져버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필요한 거는 차분한 안정감이 있을 때 이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발 쪽으로 에너지를 자꾸 보내면은 그게 돼요. 발이라는 게 우리가 땅이고 땅은 토대이잖아요. 딱 그 인문학적 표현과 비슷해요.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높이 쌓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빠른 것 같지만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세 또 한계가 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싱을 또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아이들이 저렇게 뭐 집중 학습법을 막 뭐 어디에 집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체력을 많이 썼는 운동을 했는데도 좋은 이유는 동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머리, 가슴, 배 요 밑을 정이라고 해요. 정. 그래서 이거를 비유할 때 촛대, 촛불, 주변이 환해지는 거. 여기를 기라고 해요. 여기를 신이라고 해요. 여기가 환해서 여기에 밝은 의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밝은 의식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 촛불 때문에 생기고 이 촛불은 이 촛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기를 정이라고 그래요. 정은 요것 때문에 탄탄한 그라운딩, 안정감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촛불이 어디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머리, 가슴, 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머리, 가슴, 배라 할 수 있고 배를 되게 몸이라고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게 잘 느껴지는 몸도 있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몸 중에서 우리가 잘 안 느껴지거나 아예 안 느껴지는 몸이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또 많이 미쳐요. 뭐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콩팥이 피 거르는 거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거 한 시간만 안 하면 우리 죽어요. 바로. 느껴지는 거는 여기가 막 간지럽고 땡기고 아픈 거는 한 시간 땡기고 아픈 것 때문에 사람이 확 죽지는 않은데 콩팥 피 거르는 거가 안 되면 바로 죽고요. 온도 조절하는 거, 땀 나는 거가 안 되면 바로 몇 분 만에 죽을 수 있고요. 뭐 혈압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정을 여기 배 몸이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동양에서는 정신을 요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정신. 서양에서 정신은 이 머리로 하는 인식만 얘기를 하잖아요. 인지.
이거를 뭐 사이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이케. 동양은 몸하고 마음을 합쳐서 정신이라 한다는 뜻이에요. 몸하고 마음이 합쳐져야 정신이란 말이. 그래서 아까 이 아이들이 체육을 20배나 많이 했더니 머리가 집중력이 높아지고 총명해지고 차분하게 깊이 있게 안정감 있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치가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한동안 또 이런 원리가 또 일부 서양에서 이렇게 논리로 나온 이후로 부잣집 아이들부터 포함해서 전부 아이들을 학습법 안 시키고 평균대에 막 이걸 시켰어요. 이 균형이 중요하다더라 결국은.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정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덕체지 삼육을 기른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반드시 체육입니다. 몸이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우선 돼야 그 다음에 이 용량이 엄청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으로 영리한 것보다 몸이 우선 바탕이 되고 나면 처음에 반짝반짝 영리함이 좀 덜한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암 환자가 이 얼싱을 활용해서 했던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신 거예요? 저 막 돌도 많은데 하나 더 커야 편해하기가 편해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렇게 호흡하고 신발 벗는 게 편하고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맨발로 등산을 한 지 올해로 17년째. 저 지원하게 뭐 틀리는데 건강해보시나 그러나 그녀도 한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고통에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졌다. 유방암 2기, 3기 그 시기였어요. 갈비뼈에 있는 살까지 다 심해가지고 다 뜯어낸 상황이거든요. 41살이 찾아온 유방암의 고통은 수술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열이 확 올랐다. 확 추웠다. 더웠다. 확. 항암을 시작하면서 그걸 느끼는데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숯불을 여기서 붓는 것 같아요. 항암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는데 반팔 메리아스 이거 입고 했고 반바지 입고 산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은 벗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한번 벗어봤죠. 신발을 벗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이. 길 다 열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후 시간이 날 때면 맨발로 등산을 시작. 전국의 산을 맨발로 누비고 다니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확실히 이 맨발 산행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제2의 삶을 살았으면 바라야 되는. 맨발의 금선씨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세요. 두분 오셨습니다. 맨발의 금선님이십니다. 눈물 나시죠? 지금 보니까 제 화면을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게 암 선고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럼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근데 저렇게 맨발로 등산 진짜 하세요? 지금 산행한 지는 맨발로 산행한 지는 17년 됐어요. 네. 네. 17년이요? 네, 17년 동안에 이제 전국에 거의 안 가본 산은 거의 없고. 맨발로? 네. 어디 발바닥 좀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요. 괜찮아요? 제 발바닥에는 군살이 없어요. 그렇게 맨발로 다녔는데. 네. 운동에도 맨발로 다녀요. 살이 없으시네? 원래 그게 안 생기시는 거죠? 많이 걸어도. 네. 그렇죠. 발바닥이 너무 고와요. 그러면 잘 걸으시나 보다. 일반 다른 사람들 손보다도 더 부드럽고 좋아요. 진짜요? 네. 아니 그 고드라운 발로 그 산을 타시면 아프지 않으세요? 자극은 있어요. 근데 아픈 통증도 밟으면 뛰면서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 통증이. 근데 왜 맨발로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41살에 제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근데 여자한테는 이 유방암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여자인 걸 확인하는 게 여자의 가슴인데
그래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갱년기 증상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일어날 거다. 근데 제가 41살에 갱년기를 알아봤어요. 갱년기 그렇지, 증상이 뭐 뭔지를 쉬운 것도 알죠.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확 더웠다? 그래요. 갑자기 추웠다 이럴 거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 더운 게 아니고 네. 확 오르죠. 이글거리는 숯불을 갖다 머리에다 되게 부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등으로 그렇게 되게 부은 것 같이 확 올라오는데 땀을 주체할 수 없이 온몸에 그냥 품어내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발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막 이거를 저기를 해야 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또 사그라지면서 추워지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네. 힘들어. 그래서 등산을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옛날에 산을 좋아해서 네. 산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산악회를 찾아간 거죠. 처음에 산악회를 찾아가는 게 그게 겨울이었어요. 1월, 2월 달쯤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옷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옷을 벗고 다니다가 신발을 벗고 발을 담궜는데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하고.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쉬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신 거죠? 동상 안 걸리세요, 겨울에? 동상 봐요. 겨울에 되려 눈을 높였어요. 좋습니다. 얼싱 처음 하기에는 겨울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봄, 여름 다 하셨던 분들, 그게 아까 저분 17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뭐 눈도 그냥 녹일 정도로 뭐 괜찮다고 하는 건데, 처음에 하면 이제 제가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너무 차가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감신경을 좀 차분하게 내려앉게 하려고 부교감, 느긋하고 안정되고 이완한 걸 하려고 하는데 긴장이 바짝바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별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따뜻한 날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봄, 여름 이런 때 그때는 뭐 발바닥 이렇게 시원해도 좋은데, 그래서 점차 그것을 그 도전과 응전이란 말 하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내력이 생기고 나면, 내공이 생기고 나면 겨울에도 가능하죠. 지금 당분간은 처음 하려는 분한테는 제가 비추입니다. 좋은 시절에 봄 좀 따뜻해진 때, 그것도 좀 해가 지면 좀 약간 긴장된다 하시는 분은 낮에 햇볕 받아서 따뜻한 곳 하는 게 좋고요. 또 좀 건조한 게 좋냐, 또 좀 습기가 있는 게 좋으냐도, 습기는 기본적으로 약간 차가움을 품기가 좋은 곳이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여름에나 이런 때 바닷물은 좀 따뜻하게 나오는 물도 있죠. 여기 있고요. 그때 그 바닷물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이 효과가 사실 제일 좋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때에는 물이 있어도 좋기는 한데, 그 외에는 만약에 물기운이 좀 부담이면 따뜻하게 좀 차갑지 않은 바닥을 좀 해도 좋고요. 나중에는 그냥 어느 따뜻한 바닥이 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어디를 한참 코스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맨발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바깥에 내 뜻대로 뭐가 다 주어져야만 된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만일에 하게 되면 없이는 하게 되면 또 마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절식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소나무님 뒤에 얘기하신 대로 내 몸이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 정도면 됐다, 더 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의 판단은 뭐 30분이다, 5분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해주기는 쉽지 않고, 결국 내 몸이 딱 좋은데 이건 좀 과한데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이제
자기만의 고유한 면역의 그 균형력이 생긴다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해보면서 좀 피곤하다 또는 뭔가 이렇게 몸이 좀 차갑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좀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하고 나서 머리가 상쾌하다, 편안하다, 이완된다, 피곤이 풀린다 이런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네요.